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 선거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 한미일보, 이거는 이제 허겸 기자가 사실상 발행인인데, 이 허겸 기자는요, 과거에 여러분들 중국에 99명이 와서 선거 조작을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다 잡혀갔다, 요 기사를 쓴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허겸 기자예요.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요분이 만든 신문이 바로 한미일보입니다. 자, 한미일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자, 장지현 박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산 조작에 의해서 정말 상상이 할 수 없는 대수의 법칙을 깼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조작 선거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주장이 결국은 이제 지금 이 부정선거의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이런 흐름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전산 조작의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사 제목서부터. 자, 이거는요, 지금 이 IT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서 전산 조작 자체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반론도 물론 상당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겸 기자가 쓴 요 한미일보 보도 내용, 즉 메인 서버의 조작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 경제 관련 지금 정보 뉴스를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가장 대한민국에 지금 명운을 거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아연, 여러분들 아연 알죠? 징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금속 물자인데요. 자, 근데 고려 아연이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 아연이 지금 미 정부에서도 꼭 찍는 기업이에요. 그 사업을 같이 하자 이거죠. 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큰 회사예요. 자, 다만 이제 우리 메인 미디어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요거를 이제 순수한 그냥 기업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응을 보니까 말이죠, 이 경제 관련 뉴스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제 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아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세계가 말이죠, 지금 경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새롭게 국제적으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군사 안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군사 안보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가 지금 보장되지 않으면 뭐 경제 안보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경제 안보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고려 아연이 어떤 회사인지를 일단 요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고려 아연은 미 정부에서도 꼭 찍어서 이 기업과 미국이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대적인 투자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서 말이죠, 대박을 쳤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해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삼성만 뭐 줬다니 지금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고려 아연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6조 3,730억 원의 지금 매출을 올려서 지금 이제 분기이익으로 따지면 5,87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아주 알짜 기업 중에 알짜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2년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어떤 기업인지를 우선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미국과 이제 미국의 투자 사업, 미국 투자 사업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74억 불, 약 10조 4,895억 테네시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2029년도에 완공할 목표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예,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고려 아연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뭐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나라를 지키고 이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경제안보 관련 뉴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말이죠. 선거 소청. 제가 어제 방송한 것 같은데요. 우리 유권자가 신청한 선거 소청,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요 싹 다 기각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선관위가 쇼하는 거예요. 어제 다 같이 발표할 것이지. 하루하루씩 띄엄띄엄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선거소청, 그 광역단체장들, 요 선거소청도 전부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말이죠. 이제 우리 여론에 저항하는 선관위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관위 지금 판결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조력현 안보정론 TV 제가 다루는 주제를 그동안에 정치, 외교안보 중심했는데 이제는요, 경제안보, 그 다음에 부동산 증시, 왜냐하면 다 이게 우리 생활과도 이제 밀접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안보적인 측면은 이제 국가 단위 측면에서 우리가 꼭 챙겨 나가야 될 중요한 이슈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선적으로 고려 아연, 왜냐면 제가 고향이 충남 서천이라 했잖아요. 옛날에는 장항 재련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게 이제 LG에서 넘어가서 LG에서 재련을 하다가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그 재련 사업도 우리 고향에서 이제 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 장항이 이제 완전히 지금 거의 소멸 도시가 돼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아연 요 재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려 아연이 기본이 요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께 수시로 보도해드리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종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재명 정부의 현재의 국정정책, 이 방향과 정책, 국정 운영의 이 툴을 본다면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망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망한다는 게 우리가 눈으로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감이 아니라 감이 실제적으로 숫자로 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어요. 자, 서울에서도 20%대, 30대도 20%대인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세 군데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보니까 긍정평가율이, 자, 이 파란 게 긍정이잖아요. 쭉쭉 빠지고 있어요. 41.3.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53.3. 불과 2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말이죠. 이제 조금 축소해서 보면 요게 더 심각한 겁니다. 축소해서. 죄송합니다. 예. 축소해서 보면 더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강도를 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 잘한다, 그러다가 못한다를 보면, 강도를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28%밖에 한다고, 잘하는 편은 13.3, 그리고 매우 못하고 있다가 무려 44.0, 잘못하는 편은 10.8.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평가의 강도가 아주 못해, 정말로 못해, 요게 더 센 거예요. 44%.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여기서 서울과 2030 세대의 평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요, 긍정평가가 불과 29.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65.3. 그래서 긍부정평가의 격차가 무려 35.8이에요. 자, 이재명의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정평가는 53.1, 그리고 긍정평가는 43.4가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부정평가가 제일 높아요. 30대 부정평가 66.8, 20대 부정평가가 64.2, 62.4. 그래서 2030 모두 긍정평가는 30% 안팎이고 부정평가가 60%가 넘는다. 그리고 40대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40대도 부정평가가 52.3, 긍정이 45.9. 50대도 넘어갔습니다. 50.9 대 47.7. 자, 그리고 이제 60대에서가 긍정평가가 높아요. 49.6 대 48.1.
예. 그리고 70대, 왜냐하면 60대가요, 60대가 지금 이제 386 세대들이 60대 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즉, 젊은 층의 이반. 이거는 경제 민생하고 직결되는 거죠. 특히 증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이것이 수도권과 청년층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황희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폐버스를 이용한 주거 문제 해결, 폐버스 아파트, 요것이 이제 불을 질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서울에서 29.5%하고 20대 31%, 30대 29%라고 하는 긍정평가는 이건 이재명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조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비전 코리아가 여론조사기관 비전 코리아가 말이죠. 올 리서치 의뢰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굉장히 셉니다. 53.6대 42. 자, 그러니까 11%나 부정평가가 높아요. 예, 부정평가의 강도가 굉장히 세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잘못한다가 굉장히 셉니다. 매우 잘못한다. 41.3%나 돼요. 7.7%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청년들 이탈이 굉장히 세다. 여기도 30대 부정평가가 67.8, 20대가 60.4, 30대 남성 부정평가 74.4. 예, 자, 그리고 긍정의 3배가 넘어요. 20.7에. 자, 반면에 50대의 경우에는 간신히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반을 넘었어요. 53.3. 자, 그리고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이 38.8.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김민석이가 1등이네요. 14.8. 이거 뭐 컨벤션 효과겠죠. 그리고 오세훈이가 2등 13.9.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13.2. 그리고 장동혜가 10.6.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건 비전 코리아고 조원 CNI에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평가가 42.9 받게 되잖아요. 부정평가가 54.1. 중도층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서고 있습니다. 40대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콘크리트층 아니에요. 여기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세 군데, 비전 코리아, 그 다음에 조원 CNI,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 요 세 군데서 전부 부정평가가 높다. 이재명 정권 무너진다 이거죠. 무너져야죠. 예. 총선 필패론, 대선 필패론, 유시민이가 제대로 딱 짚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너뛰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경제 안보 뉴스를, 새로운, 지금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회사를 보면요. 52년이 된 회사인데, 세계, 지금 그 광물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급성장의 배경에는 이런 창업주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창근 회장, 최창영, 요 두 분이 이제 명예회장, 요 분들은 자꾸 하셨고, 요 최창근 회장은 이제 지금 생일에 계시고, 이게 온산에 있는 고려 아연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원로 이제 명예회장님들, 자, 요 이제 장면이 되겠고요. 자, 이분이 이제 최윤범 현 회장이 되겠습니다. 최윤범 현 회장.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게 미국. 자, 이 최윤범 한가운데, 최윤범 회장. 자, 그래서 이제 미국 테네시주에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고 2029년대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광물 시장의 광물의 이 주요 공급망으로 이제 커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고려안이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달성했고,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의 주역으로 제가 앞으로 계속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고려아연은 그래서 2분기 연결 매출이 6조 3,735억 원, 영업이익이 5,870, 전년 동기 대비 아주 대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에 협력하면서 프로젝트 크루즈서브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74억 달러를 투입해서 핵심 광물 재련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크로스오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광물을 확대 나가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인듐,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의 생산과 판매 확대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높이고 있고, 게르마늄의 경우에는 상업화 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져 있다. 그래서 미국발 공급망 수혜, 그리고 전략 광물의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서 주가는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려 아연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제 어떤 회사인지 1차적으로 말이죠. 한번 제가 요 자료를 한번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고려 아연은 어떤 회사이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 전략목자 생산기지의 지배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큰 회사예요. 국내 유일 생산품 안티모니. 예, 그래서 안티모니하고 2025년대 4,500톤 국내 유일한 지금 메이커가 되겠고, 인듐 97톤. 이것도 인듐하고 안티모니는 국내 유일한 생산 품목이 되겠어요. 그리고 방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티모니는요, 탄약과 미사일, 그다음에 원자력 무기, 야간 투시경 이런 필수 소재가 되고 있고, 게르마늄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지금 DMZ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열상 카메라. 그다음에 장거리 정밀 탐지하고 인공위성 태양 정지판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8월에 방미 경제 사령단으로 참여해서 록히드 마틴하고 게르마늄 공급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6N 반도체 황산을 생산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면서 생산 물량 약 95%를 국내 반도체사에 공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미 공급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듐의 경우는 수출 1위, 그리고 인듐 수입량의 미국 인듐 수입량이 29%, 그 대중의존 구조, 2024년 기준 세계 칼륨 생산량의 98.7%가 중국에 생산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 고려 아연 한 곳에서 요거를 앞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로 쓰는 품목인 안티모니하고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을 한국에서 만드는 회사는 딱 고려아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려 아연, 지금 아연과 연, 금, 은, 동 각종 희소금속을 하나의 통합 공정에서 생산, 회수하는 멀티메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칼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핵심 광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쟁력은요, 창업 이후 52년간 기술 혁신과 원료 공급망 개척을 거치면서 통합 재련의 기반을 쌓고, 이를 다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핵심 광물하고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업주는요, 최기호 회장이에요. 창업주는 1970년대 미국 국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비출금속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재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고려 아연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최창걸 회장은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세우고 초기부터 경영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최창녕 회장, 최창근 명예회장으로 이어지면서 기술과 자원 분야의 경쟁력이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 최윤범 회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통합재련 경쟁력은 두 트랙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에서는 핵심 광물의 회수율과 생산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하고 이제 그린 수소 사업을 확대하고 황산니켈, 전구체, 동박 등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한편 전자 폐기물과 스크랩을 활용한 자원 순환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고려아연은요, 미국의 핵심 사업을 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러트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핵심 광물 관련회의에서 고려 아연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주요 공급망 구축 사례로 직접 거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 고려 아연의
대미 투자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해야 할 역할과 우리 국민들이 알으셔야 될 그런 이 경제 정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여러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선관위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선관위가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을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오늘 지금 내놓은 이 발표문에 따르면은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서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을 했어요. 전부 다 싹 기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과 관련해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에 관여하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청을 기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하고 인천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하고 울산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 소청도 전부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 충북지사 비례대표, 그 다음에 전남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도 전부 소청을 기각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란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선관위가 이 정도로 골때는 기관이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60여 년간을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외부의 간섭을 받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올공에서 말이죠. 지금 2달이 넘게 투쟁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달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도 개정하고 선관위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선관위법 폐지 법안을 국민의회에서 빠르게 내라. 폐지시켜놓고 새롭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방송통신위에 이재명이가 없애버렸잖아. 그리고서 방송 미디어통신회 이름 바꿔갖고 법 만들었잖아요. 그 방송통신위를 없애버리니까 지금 이진숙 이번 배치를 다뤘지만은 아니 자동적으로 지금 날아간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서 선관위 없애는 법을 못 만드느냐. 미련을 버려라. 그냥 과감하게 날려버려라. 저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지금 한미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 시정 선관위 서버 조작 증거가 적발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투개표 숫자가 안 맞자 이틀 뒤에 6.3 선거잖아요. 6월 5일 날 1초 만에 전산으로 다 뜯어 맞췄다.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10조 단위 촬영 중에서 6월 5일 오후 변경 화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IT 전문가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자, 오라클 이걸 IT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그래서 요 내용이요. 우선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게 말이죠. 이 서버를 조작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면 여기 숫자 나오죠. 여기 화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자, 2724만 9천인데 2725만 3천. 자, 이게 6월 5일 날 18시 18분 42초 때하고 그 다음에 38초 때 불과 2, 3초 만에 이렇게 숫자가 싹 다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왜? 서버 조작이 가능하니까. 서버 조작이 되어 있으니까. 요런 기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딱 1초 만에 전국 선거 데이터 차이값을 딱 들어맞게 바꾸는 화면을 적발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조작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미일보는 어디서 입수했느냐? 선관위 서버 데이터 분석 모니터 현황을 입수했어요. 한미일보가 단독으로. 그래서 6월 5일 날 오후 6시 18분쯤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준의 투표로 기록과 개표 상표 수치가 단 1초 만에 딱 맞게 일괄 수정되는 현상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개표 상황표 수치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당일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개표소 집계 투표지 수가 1681표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 경남 등 전국 14개 시도 개표소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편 투표,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5,497표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친 전국의 두 개표 차이는 17,491표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불일치는 이틀 동안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이튿날인 6월 5일 저녁 6시 18분 40초 당시에는 2,724만 9,586명이었던 전국 총 투표자 수가 오후 6시 18분 41초 딱 1초 후에는 2,725만 3,457명으로 변경이 됐고 이 장면이 모니터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겁니다. 요 모니터 영상이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여기 불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빨간 이걸로 써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걸로 써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 요 1초 만에 40초하고 41초 만에 숫자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 이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한밀부에 나와 있는 이 중앙선관위 서버,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요 화면 1분 모니터 상으로 이게 딱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요렇게 이렇게 지금 일괄되게 1초 만에 바뀐 것은 그러니까 메인 서버에 조작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한밀보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모니터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단 1초 만에 3,871명 증가한 데 이어서 불과 수초 만에 전국 데이터가 일괄 수정되면서 딱 들어맞는 장면이 확보됐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3천여 명의 선관위 전 직원이 달라붙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오 인력이라고 하는 부실선거라는 일각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주한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 소장이에요. 김주한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 소장이 한밀과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1초 만에 전국 데이터를 순식간에 일치시키는 것은 선관위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조작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 합수본 특검, 선관위 수사를 하는 합수본이나 특검이 반드시 이 메인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꼭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수치 차이가 발생하면 말이죠. 재수검표를 거쳐서 관련 서류에 내역을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선관위는 시스템의 오류를 검증하는 대신에 기준 데이터인 투표 진행 상황, 즉 투표자 수를 비교 대상인 개표 상황표 수치로 강제 변경해서 수치를 임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원본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서 투개표 거차 검증 자체를 무력화한 정황이 들통나면서 선관위의 공식 해명과 전산방 작업에 대한 정밀 조사 요구가 빗받칠 것이다. 그래서 IT 전문가들은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네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 특정 프로그램, PLSQL을 통해서 약 10초 만에 데이터 조작 사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B넷, 즉 데이터베이스 내 플래시백 복원 기능을 조사하면 명령을 내린 관리자 계정과 변동 전 원본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주한 소장이요. 요분은요, 전국 데이터 선거를 10초 단위로 녹화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소에서 배부하지 않은 유령 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더 많이 나온 것만으로도 불법 투표지가 투입된 확실한 증거로 간주했다. 이에 더해 기준이 되는 기본 데이터인 투표 진행 상황 투표자 수를 비교 대상인 개표 상황표 투표수로 강제 일치시킨 것은 전산 조작의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작 데이터 그러니까 전산 조작 선거다. 요거를 강하게 주장하려면요.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쭉 해봤더니 해당 시간 내의 DB 감사 로그, 관리자 계정의 접속 권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프로그램의 실행 이력, 백업 파일, 그리고 변경 전후의 레코드, 결제 및 지시 문서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수치를 수정했는지, 수정 전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지, 외부 공개 수치와 내부 원장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단순 노임력 주장과 조직적 은폐 조작 모두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특검이 말이죠. 강하게 이 전산 조작 프로가 존재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예, 계속되는 저의 추가 방송 내용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